자, 그럼 2부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날개를 7쪽까지 한 걸로 저는 기록하고 있는데 맞을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하는 것도 좋은데 날개는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거는 제 생각인데 오시면 하시면 어떨까? 지금 시간 관계상 권태를 한번 해보시면 선생님 우리 권태는 한 번도 안 했죠. 제가 지금 요거 파일 찾고 있어가지고 선생님들 안 보이는데 명숙쌤 기억나시면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한테 안 했어요. 네, 권태 안 했죠. 그래서 권태를 한번 그냥 쭉 이어서 흐름을 알고 가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얘가 왜 이렇게 네, 권태 좋습니다. 권태는 또 아주 철학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또 많은 게 담겨 있는 듯이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여유 있게 이것도 읽어보시면서 아까 사랑의 편지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이고요. 인간의 어떤 그런 본성적인 느낌을 표현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되게 존경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엄청 다독가세요. 뭐 어마어마하게 책도 많이 읽으셨고 철학과 모든 것들이 넘사벽이신 연세가 꽤 있으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마음이 힘들 때마다 권태를 읽으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 이게 더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상하다. 그분이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드실 때마다 이것을 읽으실까? 네, 우리 한번 탐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권태를 한번 시작해 보고요. 아, 요게 페이지가 지금 이제 보이실 거예요. 페이지가 10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우리 네 분 계시니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가시고 마지막에는 반 페이지 반 페이지에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리딩을 해볼게요.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안 끼어들면 좋긴 한데 그래도 네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면서 권태 네,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비상한거 러브레터도 너무 좋았거든요. 마치 정말 네, 오디오 드라마나 한국 단편인데 굉장히 어떤 유쾌한 작품을 한 편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권태는 그것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내용이지만 또 편안하게 지루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숨을 편안하게 쉬시면서 음, 숨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내용에 여기서 나오는 대로 벽촌, 시골의 여름날, 지루해. 동쪽에 팔봉산, 서쪽에 벌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상상력과 그 장면들을 막 떠올리시면서 여유 있게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천재 작가 이상 선생님의 권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명숙 쌤. 한테 어서 차라리 어두워 버리게나 했으면 좋겠는데 벽천의 여름날은 지루해서 죽을 만큼 길다. 동해 팔봉산 곡선은 왜 저리도 굴곡이 없이 단조로운 곳. 서를 보아도 벌판, 북을 보아도 벌판. 이 벌판은 어쩌라고 이렇게 한이 없이 늘어놓였을꼬. 어쩌자고 저렇게 똑같이 초록색 하나로 되먹었노. 농가 가운데 길 하나를 두고 좌우로 한 10여 호씩 있다. 휘청거리는 소나무 기둥, 흙을 주물러 바른 벽, 강낭대로 둘러싼 울타리를 덮은 호박덩굴, 모두가 그게 그것같이 똑같다. 어제 보던 뎁사리 나무, 오늘도 보는 김서방, 내일도 보아야 할 흰둥이 검둥이. 해는 100도 가까운 볕을 지붕에도 벌판에도 뽕나무에도 암탉 꼬랑지에도 내리쬐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뜨거워하며 견딜 수가 없는 염석 계속이다. 나는 아침을 먹었다. 할 일이 없다. 그러나 무작정 널따란 백지 같은 오늘이라는 것이 내 앞에 펼쳐져 있으면서 무슨 기사라도 좋으니 강요한다.
나는 무엇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연구해야 한다. 그럼 나는 최서방네 집 사랑 툇마루에 장기나 두러 갈까? 그것이 좋다. 최서방은 들에 나갔다. 최서방네 사랑에는 아무도 없나 보다. 최서방의 조카가 낮잠을 잔다. 아하, 내가 아침을 먹은 것은 10시나 지난 후니까 최서방의 조카로서는 낮잠 잘 시간에 틀림없다. 나는 최서방의 조카를 깨워가지고 장기를 한 판 버리기로 한다. 최서방의 조카로서는 그러니까 나와 장기 둔다는 것 그것부터가 권태다. 밤낮 두어야 마찬가지일 바에 안 두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러나 안 두면 또 무엇을 하나 둘밖에 없다. 지는 것도 권태이거늘 이기는 것이 어찌 권태 아닐 수 있으랴. 10번 두어서 10번 내리 이기는 장난이란 10번 지는 것 10번 지는 이상으로 싱거운 장난이다. 나는 참 싱거워서 참을 수가 없다. 한 번쯤 져주리라. 나는 한참 생각하는 체 하다가 슬그머니 위험한 자리에 장기 조각을 갖다 놓는다. 최수방의 조카는 하품을 쓱 한번 하더니 엮고 둔다는 것이 딴전이다. 여기까지. 근데 선생님 요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아, 네,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어요. 아, 저기 주시는 거 보고.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냥 처음 읽으시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분위기도 그렇고 이렇게 뭐 다른 거 이렇게 잠깐 모독하시거나 이런 거라기보다 느낌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요걸 느낌을 아시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여쭤봤고요. 아주 좋았어요, 선생님. 정말 좋았고 그냥 몇 가지 발음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끝을 끝을이 어딨지? 예. 어디 여기 위에 무슨 기사라도 좋으니 요 다음인가? 하여튼 끝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끝을로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끝을이 아니고 벼틀. 아까 어딘가에서 끝을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 말씀 안 드린 것 같고 여기서는 벼틀이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벼틀이라고 읽으셨는데 네. 어쨌든 여기 하시면 여기 있다. 해는 100도 가까운 벼틀 지붕에도 벌판에도 요거를 그냥 틀로 발음하시면 되고요. 여기 그러나 안 두면 또 무엇을 하나 둘밖에 없다. 예, 둘밖에. 예. 그 약간 경음으로 소리를 내셔. 둘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 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좋았어요. 자, 선아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지금 명숙쌤의 그 권태로움을 그대로 받아서, 네, 의뢰질 거니까. 참, 네. 너무 재밌죠. 이렇게, 그, 나랑 장기 둔다는 게 권태라는 게 조카가 재미가 없는 거죠. 그 재미없는 것 자체를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선아쌤 의뢰질 것이니까부터 시작해 주세요. 의뢰질 것이니까 골치 아프게 술을 보고 어쩌고 하기도 싫다는 사상이리다. 네,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장기를 갖다 놓고는 그저 얼른 끝내어 져줄 만큼 져주면 이 상승 장군은 압도적인 권태를 이기지 못해 제출물을 가버리겠지 하는 사상이리라. 네 여기 선생님 끝을 내어 져줄 만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나는 음, 네, 나는 나는 부득이 또 이긴다. 인제 그만두잔다. 물론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 일부러 져준다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다. 나는 왜 저 최서방의 조카처럼 아주 영영 방심 상태가 되어버릴 수 없나. 이 질식할 것 같은 권태 속에서도 사세한 승부의 구속을 받나. 아주 바보가 되는 수는 없나. 내게 남아있는 이 사치스러운 인간 이욕이 다시 없이 있다. 나는 이 마지막 것을 면해야 한다.
권태를 인식하는 신경마저 버리고 완전히 허탈해 버려야 한다. 여기 다 잘하셨고 치사스러운. 희사스러운. 예, 예. 치사스러운으로 하시면 되고, 자, 나는 이제 개울가로 가면서 행동을 한번 이렇게 움직이세요. 그러면 우리 뇌가 정말 개울가로 같이 간대잖아요. 네, 자, 시작해 주세요. 나는 개울가로 간다. 가물로 하여 너무나 빈약한 물이 소리 없이 흐른다. 뼈처럼 앙상한 물줄기가 왜 소리를 치지 않나. 너무 덥다. 나뭇잎들이 다 축 늘어져서 허덕허덕하도록 덥다. 이렇게 더우니 시냇물인들 서늘한 소리를 내어보는 재간도 없으리라. 나는 그 물가에 앉는다. 앉아서 자, 무슨 제목으로 나는 사색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본다. 그러나 물론 아무런 제목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생각 말기로 하자. 그저 한량없이 넓은 초록색 벌판 지평선 아무리 변화하여 보아댔자 결국 치열한 고개의 역을 벗어나지 않는 구름 이런 것을 건너다 본다. 지구 표면의 100분의 99가 이 공포의 초록색이다. 그렇다면 지구야말로 너무나 단조 무미한 채색이다. 도해에는 초록이 드물다. 나는 처음 여기 표착하였을 때 이 신선한 초록빛에 놀랍고 사랑하였다. 그러나 닷새가 못되어 이 일망무제의 초록색은 조물주의 몰취미와 신경의 조잡성으로 말미암은 몸이 건조한 지구의 여백인 것을 발견하고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쩔 작정으로 저렇게 펄었나. 하루 종일 저 푸른 빛은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 오직 그 푸른 것에 백치와 같이 만족하면서 푸른 채로 있다. 이윽고 밤이 오면 또 거대한 구렁이처럼 빛을 잃어버리고 소리도 없이 잔다. 이 무슨 거대한 겸손이냐. 이윽고 겨울이 오면 초록은 실색한다. 그러나 그것은 남로를 갈기갈기 찢은 것이나 다름없는 추악한 색채로 변하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좋았어요. 선생님 여기 중간에 한 번씩 왜 네, 막 거대한이라든지 뭐 그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과장해 주신 부분이 뭐 예, 괜찮기는 한데 아마 요 권태의 느낌에서는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그냥 건조하게 그냥 쭉 그냥 가는 게 낫나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나는 음, 물가에 앉는다. 아, 떠오르지 않는다. 구름을 건너다 본다. 초록색이다.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물취미와 신경의 조작성 이런 것도 다 되게 재밌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은근히 좀 그 텍스트에 약간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코미디는 아닌데 그런 게 은근히 숨겨져 있어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조금 더 볼게요, 선아쌤. 네. 자, 한겨울을 두고 네, 하나쌤 시작해 주세요. 한겨울을 두고 한겨울을 두고 이 황막하고 추악한 벌판을 바라보고 지내면서 그래도 자살 민절하지 않는 농민들은 불쌍하기도 하려니와 거대한 천치다. 거대한 천지다. 응. 그들의 일생이 또한 이 벌판처럼 단조한 번태일색으로 도포된 것이리라. 일할 때는 초록 벌판처럼 더워서 숨이 칵칵 막히게 싱거울 것이요. 일하지 않을 때에는 겨울 황혼처럼 거칠고 부지래하게 싱거울 것이다. 그들에게는 흥분이 없다. 벌판에 벼락이 떨어져도 그것은 외성 끝에 가끔 있는 다반사에 지나지 않는다. 촌동이 범에게 물려가도 그것은 맹수가 사는 산촌에 가끔 있는 신벌에 지나지 않는다. 실로 전신주 하나 없는 벌판에서 그들이 무엇을 대상으로 흥분할 수 있으랴.
팔봉산 등을 넘어 철골 전신주가 늘어섰다. 그러나 그 동선은 이 촌락의 엽서 한 장을 내려뜨리지 않고 섰는 채다. 동선으로는 전류도 통하리라. 동선으로는 전류도 통하리라. 그러나 그들의 방이 아직도 성명으로 어두침침한 이상 그 전신주들을 이 마을 동부에 늘어선 포플라 나무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들에게 희망은 있던가? 가을의 곡식이 익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희망이 아니다. 본능이다. 내일도 오늘 하던 계속의 일을 해야지. 이 끝없는 권태의 내일은 왜 이렇게 끝없이 있나?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할지 모른다. 간혹 그런 의혹이 전광과 같이 그들의 흉미를 스치는 일이 있어도 다음 순간 하루의 노역으로 말미암아 잠이 오고 만다. 그러니 농민은 참 불행하도다. 그럼 이 흉악한 권태를 자각할 줄 아는 나는 얼마나 행복든가? 뎁살이 나무도 축 늘어졌다. 물은 흐르면서 가끔 웅덩이를 만나면 썩는다. 내가 앉아있는 데는 그런 웅덩이가 있다. 내 앞에서 물은 조용히 썩는다. 낫딱 우는 소리가 무던히 한가롭다. 어제도 울던 낙닭이 오늘도 또 울었다는 외에 아무 흥미도 없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다. 다만 우연히 귀에 들려왔으니까 그저 들었다 할 뿐이다. 닭은 그래도 새벽 낮으로 울기나 한다. 그러나 이 동리의 개들은 짖지를 않는다. 그러면 모두 벙어리 개들인가? 아니다. 그 증거로는 이 동리 사람이 아닌 내가 돌팔매질을 하면서 위협하면 심리나 달아나면서 나를 돌아다보고 짖는다. 그렇건만 내가 아무 그런 위험한 짓을 하지 않고 지나가면 천리나 먼 데서 온 외인, 더구나 안면이 이처럼 창백하고 봉발이 작소를 이룬 기이한 풍모를 쳐다보면서 짖지 않는다. 참 이상하다. 어째서 여기 개들은 나를 보고 짖지를 않을까? 은근히 재밌어요. 네. 아주 잘하셨고요. 여기 뭐 살짝 돌아다니고 여기는 뭐 약간 급하셨지만 그거는 괜찮고요. 다 잘하셨고 이거를 이제 달근이라고 그래도 표준말로 우리가 해야 되겠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부분이 학생들이 들을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표준말을 좀 잘 구사해 주어야 돼서 달근. 어색하지만 달근. 저는 그냥 방송에서 다근으로 해요, 요즘은. 그때 옛날에는 막 찜달근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다근으로 해요. 너무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색해요. 네, 어색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표준말이라고 또 그러니 네, 일단은 한번 그렇게 또 인식을 해주시고 짜장면처럼 언젠간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실질적으로는 표준말인데요. 그쵸? 네. 근데 네, 여튼 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길어져서 일단 넘어가고 네, 네. 자, 주선님, 여기 세상에도 너무 웃기죠. 왜 나를 보고 짖지 않을까요? 자, 세상에도 희귀한 겸손한 개들도 다 많다. 아, 여기까지 다 하셔야 되겠다. 현아쌤이, 저는 이제 그게 문장이 뒤로 이어가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도 이어가서 마무리해 주세요. 세상에도 희귀한 겸손한 개들도 다 많다. 네. 이 겁쟁이 개들은 이런 나를 보고 짖지를 않으니 그럼 대체 무엇을 보아야 짖으랴? 네네네. 지질이야. 좋습니다. 자, 주선님,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가볼게요. 이 겁쟁이 개들은, 이 겁쟁이 개들은 이런 나를 보고도 짖지를 않으니 그럼 대체 무엇을 보아야 짖으랴. 그들은 짖을 일이 없다. 여인은 이곳에 오지 않는다.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도 연변에 있지 않는 이 촌락을 그들은 지나갈 일도 없다. 가끔 이웃마을에 김서방이 온다. 그러나 그는
여기 최서방과 똑같은 복장과 피부색과 사투리를 가졌으니 개들이 짖어 무엇하랴. 이 빈촌에는 도둑이 없다. 인정 있는 도둑이면 여기 너무나 빈한한 새악시들을 위하여 훔친 바 빙여나 반지를 가만히 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 도둑에게는 이 마을은 도둑의 도심을 도둑맞기 쉬운 위험한 지대리라. 그러니 실로 개들이 무엇을 보고 짖으랴. 개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아마 그 출생 당시부터 짖는 버릇을 포기한 채 지내왔다. 몇 대를 두고 짖지 않은 이곳 견족들은 드디어 짖는다는 본능을 상실하고 만 것이리라. 인제는 돌이나 나무 토막으로 얻어맞아서 견딜 수 없이 아파야 겨우 짖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본능은 인간에게도 있으니 특히 개의 특징으로 쳐들 것은 못 되리라. 개들은 대개 제가 길리우고 있는 집 문간에 가 앉아서 밤이면 밤잠, 낮이면 낮잠을 잔다. 왜? 그들은 수위할 아무 대상도 없으니까다. 최서방네 개가 이리로 온다. 그것을 김서방네 개가 발견하고 일어나서 영접한다. 그러나 영접해 본 듯자 할 일이 없다. 양구에 그들은 헤어진다. 설레설레 길을 걸어본다. 반납 다니던 길. 그 길에는 아무것도 떨어진 것이 없다. 촌민들은 한여름 보리와 조를 먹는다. 반찬은 날된장과 풋고추이다. 그러니 그들의 부엌에조차 남은 것이 없겠거늘 하물며 길가에 무엇이 좋게 떨어져 있을 수 있으랴. 길을 걸어 본댔자 소득이 없다. 낮잠이나 자자. 그리하여 개들은 천부의 소이수를 망각하고 탐닉하여 버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말았다. 슬픈 일이다. 짖을 줄 모르는 벙어리 개, 지킬 줄 모르는 게으름뱅이 개. 이 바보 개들은 복날 게장국을 끓여 먹기 위하여 촌민의 희생이 된다. 그러나 불쌍한 개들은 음력도 모르니 복날은 몇 날이나 남았나 전혀 알 길이 없다. 이 마을에는 신문도 오지 않는다. 소위 승합 자동차라는 것도 통과하지 않으니 도회의 소식을 무슨 방법으로 알랴. 좋아요, 좋아요. 잘하셨고, 느낌도 다 전체적인 느낌도 좋으시고요. 아까 부엌에조차 그렇게 하셨고, 길을 걸어 본 데자. 요거. 길을 걸어 본 데자. 길을 걸어 본 데자. 소득이 없다. 요거만 한번 해주실래요, 주사님? 길을 걸어본 데자 소득이 없다. 길을 걸어, 한번 이어볼게요. 길을 걸어 본 데자. 이렇게요. 길을 걸어본 데자 소득이 없다. 좋아요. 요게 좀 자연스럽네요. 좋습니다. 촌민들, 부엌에. 네. 자, 김숙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말씀도 안 드리고 늦었어요. 아유, 별 말씀을요. 방금 전에 들어왔어요. 네, 잘하셨어요. 오늘 많이들 못 오시고 그래서 저희 10시에 끝내기로 한번 얘기를 모아보면서 아까 5분만 쉬었거든요. 김숙쌤 오셨으니까 숙쌤 한 5분 더 하시고 10시 5분에 네. 자, 그러면 오관이 모조리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서부터 김숙쌤이 이제 이상의 그 권태를 쭉 이렇게 느껴보면서 참 희한하다.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아이고 덥다. 개도 안 짖네. 거참 희한하네. 모든 게 권태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오관이 시작해 주세요. 느낌을 잡기가 좀 그냥 되게 그런가요? 지겹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네. 그런가요? 오관이 모조리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다. 답답한 하늘, 답답한 지평선, 답답한 풍경 가운데
나는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울고 싶을 만큼 답답해하고 지내야만 된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이상으로 괴로운 상태가 또 있을까? 인간은 병석에서도 생각하는 법이다. 끝없는 권태가 사람을 엄습하였을 때 그의 동공은 내부를 향하여 열리리라. 그리하여 망쇠할 때보다도 몇 배나 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의 특질이요 질환인 자아의식의 과잉은 이런 권태하지 않을 수 없는 권태 계급의 철저한 권태로 말미암음이다. 육체적 한산, 정신적 권태, 이것을 면할 수 없는 계급이 자의식 과잉의 절정을 표시한다. 그러나 지금 이 개울가에 앉은 나에게는 자의식 과잉조차가 폐쇄되었다. 이렇게 한산한데, 이렇게 극도의 권태가 있는데 동공은 내부를 향하여 열리기를 주저한다.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어제까지도 죽는 것을 생각하는 것 하나만은 즐거웠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조차가 귀찮다.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눈 뜬 채 졸기로 하자. 더워 죽겠는데 목욕이나 할까? 그러나 웅덩이 물은 썩었다. 썩지 않은 물을 찾아가는 것은 귀찮은 일이고 썩지 않은 물이 여기 있다기로서니 나는 목욕하지 않으리라. 옷을 벗기가 귀찮다. 아니, 그보다도 그 창백하고 앙상한 수구를 백일 아래에 널어 말리는 파렴치를 나는 견디기 어렵다. 땀이 옷에 배이면 배인 채 두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더위는 무슨 더위냐. 나는 일어나서 오던 길을 되돌아서는 도중에서 교미하는 개 한 쌍을 만났다.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나는 일어나서 오던 길을 되돌아서는 도중에서 교미하는 개 한 쌍을 만났다. 네. 그러나 인공의 교미가 없는 충류의 교미는 풍경이 권태 그것인 것 같이 권태 그것이다. 동해들에게도 젊은 촌부들에게도 흥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함석대야는 그 본연의 빛을 일찍이 잃어버리고 그들의 피부색과 같이 붉고 검다. 아마 이 집 주인 아주머니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것이리라. 세수를 해본다. 물조차가 미지근하다. 물조차가 이 무지한 더위에는 견딜 수 없었나 보다. 그러나 세수의 관례대로 세수를 마친다. 그리고 호박 덩굴이 축 늘어진 울타리 및 호박 덩굴에 뿌리 돋친 데를 찾아서 그 물을 준다. 너라도 좀 생기를 내라고. 땀내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훔치고 툇마루에 걸터 앉았자니까. 내가 세수할 때 내 곁에 늘어섰던 주인집 아이들 넷이 제각기 나를 본받아 그 대야를 사용하여 세수를 한다. 네. 네. 그래도 분위기를 또 쫙 바로 권태롭게 잘 해주셨어요. 네. 말이 살짝 어려운 부분도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 선생님은 그 당시에도 상당히 현대적으로 좀 글을 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필체를 가지신 것 같아요. 자, 저애들도 더워서 저러는구나. 네. 명숙쌤, 이어서 6, 7, 8, 9, 10. 네, 한 페이지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주세요. 저애들도 더워서 저러는구나 하였더니 그렇지 않다. 그 애들도 나처럼 일거수일투족을 어찌하였으면 좋을까 당황해하고 있는 권태들이었다.
다만 내가 세수하는 것을 보고 그럼 우리도 저 사람처럼 세수나 해볼까 하고 따라서 세수를 해보았다는데 지나지 않는다. 원숭이가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이 내 눈에는 참 밉다. 어쩌자고 여기 아이들은 내 흉내를 내는 것일까. 귀여운 정동들을 원숭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다시 개울가로 가본다. 썩은 물 늘어진 뎁사리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거기 앉아서 이번에는 그 썩은 중에 웅덩이 속을 들여다본다. 순간 나는 신기한 현상을 목도한다. 무수한 오점이 방향을 정돈해 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생물임에 틀림없다. 송사리 떼임에 틀림없다. 이 부패한 소택 속에 이런 앙증스러운 어족이 서식하리라고는 나는 참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요리 몰리고 조리 몰리고 역시 먹을 것을 찾은 일이라. 무엇을 먹고 사는? 버러지를 먹겠지. 그러나 송사리보다 더 작은 버러지라도 송사리보다도 더 작은 버러지라는 것이 있을까? 잠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저물도록 움직인다. 대략 같은 동기와 같은 모양으로들 그러는 것 같다. 동기. 역시 송사리의 세계에도 시급한 목적이 있는 모양이다. 차츰차츰 하류를 향하여 군중적으로 이동한다. 저렇게 하류로만 가다가 또 어쩔 작정인가? 아니, 그들은 중로에서 또 상류를 향하여 거슬러 올라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장 하류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하류로. 5분 후에는 그들의 모양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들은 멀리 하류로 내려갔다. 그리고 웅덩이는 아까와 같이 도로 썩은 물의 웅덩이로 조용해지고 말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풀밭으로 가보기로 한다. 풀밭에는 암소 한 마리가 있다. 그 웅덩이 속에 그런 맹랑한 현상이 잠복해 있을 수 있다니 하고 나는 적잖이 흥분했다. 그러나 그 현상도 소낙비처럼 지나가고 말았으니 잊어버리고 그만두는 수밖에. 좋아요. 근데 발음이 진짜 어렵네요. 그리고 되게 많이 나와요. 하류로가 진짜 뭐 한 몇 번 나오는 거예요. 되게 많이 나오네. 하류로. 우리 하. 예, 오늘 히에 하랄랄랄랄랄랄랄라 맘맘마 할 때 예, 하류로 예, 혀를 계속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잘하셨고요. 선화쌤, 소의 뿔은 아이고 권태롭다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하나 조금씩 이렇게 미세하게 차이는 있어요. 자, 시작해 주세요. 소의 뿔은 벌써 소의 무기는 아니다. 소의 뿔은 오직 안경의 재료를 따름이다. 소는 사람에게 얻어맞기로 위주니까 소에게는 무기가 필요 없다. 소의 뿔은 오직 동물학자를 위한 표지이다. 야후 시대에는 이것으로 적을 돌격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는 폐병의 가슴에 달린 훈장처럼 그 추억성이 애상적이다. 암소의 뿔은 수소의 그것보다 더 한층 겸허하다. 이 애상적인 뿔이 나를 받을 리 없으니 나는 마음 놓고 그 곁 풀밭에 가 누워도 좋다. 나는 누워서 우선 소를 본다. 소는 잠시 반추를 그치고 나를 응시한다. 이 사람의 얼굴은 왜 이리 창백하냐. 아마 병인인가 보다. 내 생명이 위해를 가려는 것이 아닌지 나는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소는 속으로 나의 심리를 하였으리라. 그러나 5분 후에는 소는 나를 다시 반추를 계속하였다. 소보다도 내가 마음을 놓는다.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없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얼마나 지질렀길래 이미 위에 들어간 식물을 다시 개워
그 시금털털한 반소화물의 미각을 역설적으로 향락하는 체해 보이리오. 소의 체구가 크면 클수록 그의 권태도 크고 슬프다. 나는 수업에 누워 내 세균 같은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지 몰래 좀 생각해본다. 길 네. 북한에서 6, 7인의 아이들이 놀고 있다. 적발 동부의 발라군이다. 그들의 혼탁한 안색, 흘린 콧물, 둘은 배두렁이 벗은 옷통만을 가지고는 그들의 성별조차 거의 분간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여아 아니면 남아요. 남아가 아니면 여아인 결국에는 귀여운 5, 6세 내지는 7, 8세의 아이들임에는 틀림없다. 이 아이들이 여기 길 한복판을 선택하여 유의하고 있다. 돌멩이를 주워온다. 여기는 사금팔이 벽돌 조각도 없다. 이 빠진 그릇을 여기 사람들은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는 풀을 뜯어온다. 풀, 이처럼 평범한 것이 또 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초록빛의 물건이란 어떤 것이고 간에 다시 없이 심심한 것이다. 요거 어떤 것이고 간에 어떤 것이고 어떤 간에 예. 어떤 것이고 간에 다시 없이 심심한 것이다. 그러나 하는 수 없다. 곡식을 뜯는 것도 금제니까 풀밖에 없다. 돌멩이로 풀을 짓는다. 푸르스레한 물에 돌에 가염색된다. 물이 도래가 물이 염색된다. 예. 돌에가 염색된다. 돌에 가서 염색된다 이런 뜻 같죠? 네네네. 네. 푸르스레 물이 돌에가 염색된다. 그러면 그 돌과 그 풀은 팽개치고 또 다른 풀과 돌멩이를 가져다가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 한다. 여기까지. 자, 네. 굉장히 좀 힘겹게 하신 것 같아도 되게 잘하셨어요. 헌아쌤. 네. 이렇게 여유롭게, 네. 끊어질 듯, 이어질 듯. 권태랑 아주 잘 맞아요. 잘하셨고요. 네. 자, 현아쌤. 한 10분 동안 가보겠습니다. 한 10분 동안이나 아무 말도 없이 잠자코 이렇게 놀아본다. 10분만이면 권태가 온다. 풀도 싱겁고 돌도 싱겁다. 그러면 그 외에 무엇이 있나? 없다. 그들은 일제 일어선다. 질서도 없고 충동의 재료도 없다. 다만 그저 앉았기 싫으니까 이번에는 일어서 보았을 뿐이다. 일어서서 두 팔을 높이 하늘을 향하여 쳐든다. 그리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본다. 그러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들 공중공중 뛴다. 그러면서 그 비명을 겸한다. 나는 이 광경을 보고 그만 눈물이 났다. 여복하면 저렇게 놀까? 이들은 놀 줄조차 모른다. 어버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이들 귀여운 애기들에게 장난감을 사다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뻗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는 그들의 유희가 내 눈에는 암만 해도 유희같이 생각되지 않는다. 하늘은 왜 저렇게 어제도 오늘은 내일도 푸르냐는 조물주에게 대한 저주의 비명이 아니고 무엇이야? 아이들은 짖을 줄조차 모르는 개들과 놀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모이 찾느라고 눈이 벌건 닭들과 놀 수도 없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너무나 바쁘다. 언니 오빠조차 바쁘다.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노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체 무엇을 갖고 어떻게 놀아야 하나? 그들에게는 장난감 하나가 없는 그들에게는 영영 엄두가 나서지를 않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듯 불행하다. 그 짓도 5분이다.
그 이상 더 길게 이 짓을 하자면 그들은 피로할 것이다. 순진한 그들이 무슨 까닭에 피로해야 되나. 그들은 위선, 싱거워서 그 짓을 그만둔다. 그들은 도로 나란히 앉는다. 앉아서 소리가 없다. 무엇을 하나? 무슨 종류의 유희인지. 유희는 유희인 모양인데 이 권태의 외소 인간들은 또 무슨 기상천외의 유희를 발명했나. 5분 후에 그들은 비키면서 하나씩 둘씩 일어난다. 제각각 대변을 한 무더기씩 누워보았다. 아, 이것도 역시 그들의 유희였다. 속수무책의 그들 최후의 창작 유희였다. 그러나 그 중 하나이가 영 일어나지를 않는다. 그는 대변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그는 이번 유희의 못난 낙오자임에 틀림없다. 분명히 다른 아이들 눈에 조소의 빛이 보인다. 하, 조물주여. 이들을 위하여 풍경과 완구를 주소서. 네, 너무 좋아요. 잘하셨고요. 그 아까 위에 그 선아쌤이 했던 거 중에 뭐 암소, 수소 이렇게 나오는데 수소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거기는 시옷 받침은 없지만, 네네. 그거 하나 말씀드려야 되고, 현아쌤은 아주 뭐 감정도 잘 들어가셔서 너무 좋았어요. 네네. 자, 주선쌤, 날이 어두워졌다. 시작해주세요. 날이 어두워졌다. 해저와 같은 밤이 오는 것이다. 나는 잠옷 이상하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배가 고픈 모양이다. 이것이 정말이라면 그럼 나는 어째서 배가 고픈가? 무엇을 했다고 배가 고픈가? 자기 부패 작용이나 하고 있는 웅덩이 속을 실로 송사리떼가 쏘다니고 있더라. 그럼 내 장부 속으로도 나로서 자각할 수 없는 송사리떼가 준동하고 있나 보다. 아무튼 나는 밥을 안 먹을 수는 없다. 밥상에는 마늘장아찌와 날된장과 풋고추 조림이 관성의 법칙처럼 놓여 있다. 그러나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이 내 입에, 내 혀에 다르다. 그러나 나는 그 까닭을 설명할 수 없다. 까닭을 설명할 수 없다. 마당에서 밥을 먹으면 머리 위에서 그 무수한 별들이 야단이다. 저것은 또 어쩌라는 것인가? 내게는 별이 천문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시상의 대상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향기도 촉감도 없는 절대 권태에 도달할 수 없는 영원한 피안이다. 별조차가 이렇게 싱겁다. 저녁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보면 집집에서 모깃불의 연기가 한창이다. 그들은 마당에서 멍석을 펴고 잔다. 별을 쳐다보면서 잔다. 그러나 그들은 별을 보지 않는다. 그 증거로는 그들은 멍석에 눕자마자 눈을 감는다. 그리고는 눈을 감자마자 쿨쿨 잠이 든다. 별은 그들과 관계없다. 나는 소화를 촉진시키느라고 길을 왔다 갔다 한다. 되돌아설 적마다 멍석 위에 누운 사람의 수가 늘어간다. 이것이 시체와 무엇이 다를까? 먹고 잘 줄 아는 시체. 나는 이런 신뢰로운 생각을 정지해야만 되겠다. 그리고 나도 가서 자야겠다. 방에 돌아와 나는 나를 살펴본다. 모든 것에서 절연된 지금의 내 생활. 자살의 단서조차를 찾을 길이 없는 지금의 내 생활은 과연 권태의 그것이다. 그렇건만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 다시는 날이 새지 않는 것 같기도 한 밤 저쪽에 또 내일이라는 놈이 한개 버티고 서 있다. 마치 흉냉한 형리처럼. 나는 그 형리를 피할 수 없다. 오늘이 되어버린 내일 속에서
또 나는 질식할 만큼 심심해해야 되고 기막힐 만큼 답답해해야 된다. 그럼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지냈던가?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냥 자자. 자다가 불행히, 아니 다행히 또 깨거든. 최서방의 조카와 장기나 또 한판 두지. 웅덩이에 가서 솜사리를 볼 수도 있고 몇 가지 안 남은 기억을 소처럼 반추하면서 끝없이 나태를 즐기는 방법도 있지 않으냐. 불나비가 달려들어 불을 끈다. 불나비는 죽었든지 화상을 입었으리라. 그러나 불나비라는 놈은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다. 불을 보면 뛰어들 줄도 알고 평상의 불을 초조히 찾아다닐 줄도 아는 정열의 생물이니 말이다.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까 뭐 까닭은 맞춰서 읽어주셨고 잘해주셨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숙쌤 시작해주세요. 그러나 어머? 이거밖에 없네. 어떻게? 자, 일단 숙쌤 끝내볼게요. 자, 그러나 그러나 여기 어디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으며 뛰어들 불이 있느냐? 없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암흑은 암흑인 이상 이 좁은 방 것이나 우주에 꽉 찬 것이나 분량상 차이가 없으리라. 나는 이 대수 없는 암흑 가운데 누워서 숨 쉴 것도 어루만질 것도 또 욕심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지 모르는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다. 네, 짧지만 임팩트 있게 너무 잘해주셨고요. 그 숙쌤 너무 그 분위기 있지 않으세요? 어두운 방에서 네,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딱 있으십니다. 저희가 오늘 3편을 했어요. 이호석님의 사랑하는 까닭에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상 선생 권태, 네, 그리고 비사간과 러브레터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숙쌤이 여기 지금 이호석 선생님의 사랑하는 까닭이에요. 순정의 편지인데요. 오늘 저희 이제 발음 연습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붙여서 카스 할 때 이렇게 하는 훈련을 좀 했는데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카롤, 네, 그 번번이부터 보곤하오까지 숙쌤 여기 앞에 한 5줄 정도만 조금 여유 있게 사랑하는 까닭에 그대에게 보내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환영을 그려보곤 하오까지 천천히 한번 네, 해주세요. 사랑하는 까닭에 그대에게 보내는 글발, 순정의 편지. 번번이 잘도 끊어지는 기타의 높은 이선을 새로 갈고 멜스의 카로를 여전히 안 되네요. 카로를 익혀갈 때 한 소절 한 소절에 열정이 담겨지고 이선은 간장을 녹일 듯한 애끓는 멜로디를 지어갑니다. 나는 그 멜로디 속에 아름다운 뱃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요한 정경을 그리고 그대의 환영을 그려보곤 하오. 너무 좋았고요. 카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글들이 쭉 있고요. 짧아요. 여기 마지막에 한 장, 두 장,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만 해볼게요. 자, 답장은 길고 두툼하게. 네, 시작해주세요. 답장은 길고 두툼하게 우표를 2장, 석장 붙이도록 우표를 한 장만 달랑 붙이는 사랑의 편지란 세상의 웃음거리일 것이오.
다음 편지까지 부디 안녕히 계시오. 편지 속에는 쌀 것이 없으니 또 이 눈물을 쌀이다. 아무 이유도 없는 다만 아름다운 내 이 눈물을. 아우, 초독이신데 처음과 끝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좋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칠 건데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명숙쌤이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이렇게 한국 단편이 정말 좋은 작품이 많거든요. 그리고 의미도 있고 이런 작품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잘 고르셔서 최대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은데 저랑은 이제 오늘 세 번째 수업이고 앞으로 물론 수업이 꽤 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업에는 오프라인에서 뵐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뵐 수도 있고 초대 손님이 있을 수도 있고 관람객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끼리만 할 수도 있고 보이스 워크숍을 할 수도 있어요.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실력이 느는 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랑 수업하는 요 시간에서는 오늘은 조금 이제 못 오신 분들이 계셔서 좀 많이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어쨌든 그 분위기 이 작품의 분위기 거기서 또 조금 표준말 또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강조하는 점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수업 시간에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끼리 두 분이서 하시면 조금 부담이 적으면서 살짝 느슨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12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4분씩 해서 3팀을 하셔도 괜찮고요. 3분씩 해서 4팀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 주에 이렇게 한 번씩 좀 너무 조가 많이 바뀌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바꿔가시면서 서로 서로 이제 올리시는 그 카톡방을 좀 따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번거롭겠지만 거기도 반장님도 이렇게 바꿔가시면서 그렇게 해서 저랑 하는 시간에서는 또 여기서 또 최선을 다하시지만 그 외의 시간이 많잖아요. 일주일이 이렇게 있으면 저랑은 이 시간밖에 없어서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시기도 하고 좀 또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은 예를 들면 일주일 사이에 매일 올리시면 좋지만 일주일에 5분 정도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을 좀 서로 들어보시고 왜냐하면 듣는 어떤 능력도 좀 향상되어야면 좋거든요. 물론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좀 들어보시고 나름대로 이제 2가지를 지켜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이런 건 좋았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들리네요 라고 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코멘트를 서로 해주실 것과 두 번째는 기분 안 나빠하실 것, 상처받지 않을 것. 네, 이렇게 해서 남은 시간을 좀 돌아가시면서 서로 간에 들어보시고 모니터 해주시면 네,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완성도 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명숙쌤 잘 생각해 주세요. 네. 네네. 제가 그러면 갑자기 좀 생각난 거는 네. 내 팀을 한 번에 패들렛에다가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코멘트는 우리 팀 거만 하지만 듣기는 다 들어볼 수 있게끔 그럼 너무 좋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들렛을 하나 해서 공유를 할게요. 어머나. 안 그래도 바쁘신데 이렇게 네네. 그래서 아마 각각 다 굉장히 바쁘시고 업무도 많으시고 우리 명숙쌤도 그러시고 이렇게 다 그러신데 그래도 우리가 또 이왕 으쌰으쌰 하면서 또 선생님의 네 각각 한 분 한 분의 이름으로 작품이 올라가고 그 부분이 또 이렇게 네 공공기관에 또 갈 수도 있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좀 노력을 조금 더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숙제가 있어야지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네,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선생님 그리고 그 조도요. 이렇게 바꿔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그 한 조의 분들 것만 들으면서 이렇게 코멘트 하기도 만만치 않으실 거라서 네, 또 이렇게
이렇게 해보시고 뭐 한 주에 한 번 바꾸셔도 좋고요. 그게 너무 번거로우시다 하시면 한 이 두 주에 한 번씩으로 해서 이렇게 멤버들도 좀 바꿔주시면 또 오늘은 명숙쌤 거 들어보시고 다음번에 또 선아쌤 거 이렇게 각각 다른 분들 들어보시면서 코멘트도 좀 달라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죄송한데 네, 뒷북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네, 지금 하고 있는 이 코스가 네, 여러 작품을 올려주시는데 네. 그 중에 자기가 맞는 거를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건가요? 맞아요. 굉장히 근데 이해를 분량이 다 잘하셨어요. 다르지 않아요? 네? 어떤 거를 선택하면 분량이 뭐 예를 들면은 분량은 분량 상관없어요. 어떤 거는 아까 그 무슨 뭐죠? 낙엽을 태우면서가 아니라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는 3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녹음하시면 한 10분 정도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예,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짧은 걸 하시면 시간이 짧잖아요. 한 10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오디오에 올라가실 때 거기에 이제 금액을 선생님들이 정하세요. 나는 이 정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대략적으로 10분 정도면 한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예요. 그런데 이상의 날개 같은 경우는 뭐 속도에 따라 좀 다르시긴 하겠지만 한 뭐 40 몇 분 정도 되실 거예요. 한 50분. 그러면 그거는 한 5,000원에서 5,500원 이렇게 받으실 수 그러니까 그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긴 작품도 있다면 한 뭐 1시간 정도 되는 작품이다. 어떤 작품이 좀 긴 게 있었는데 광화사인가? 하여튼 뭐 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 그런 부분 1시간쯤 된다 이러면 한 6,000원, 7,000원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아까 숙쌤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오디언 말씀도 잠깐 드렸었는데 지금 오디언 담당자 업로드 담당하시는 분이 8월 달에 퇴사를 하시고 지금 현재까지 공석이어서 지금 거기가 이제 새롭게 뭔가가 이렇게 시스템이 조금 세팅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과정을 제가 한 다음 주 정도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여튼 업로드 하시는 건 정확하고 그리고 그 이제 금액을 올리시면 그 금액이 오디언하고 이제 지금은 출판사가 공유마당인데 출판사가 아무래도 하여튼 출판사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선생님들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뭐 6대4 이런 비율로 네, 수익이 있을 때 이제 수익이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에 내실 때에는 뭐 신분증, 뭐 그다음에 통장 사본 이런 것도 같이 다 내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아직은 미리 다 뭐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게 한 7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뭐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어떤 작품인지에 따라서 그 메타데이터를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이상의 날개를 했다. 이상의 날개. 내가 녹음한 분량이 있잖아요. 뭐 51분 30초 이렇게 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상 날개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는 게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상의 날개라는 걸 하셨다면 앞표지하고 뒷표지를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규격이 있는데 그거를 디자인 하셔서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 돼요. 저는 어차피 전달만 하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약간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말씀드려도 괜히 복잡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하시다 보면 네, 충분히 같이 이렇게 협력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지금 성우님이 올려주신 것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공유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네이버에 공유마당을 치시면 거기에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 저작 완료물인가? 하여튼 글로 들어가시면 엄청 많아요. 몇백 편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작품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려주시는 계속 올려드리고 같이 연습해보고 좋은 작품, 메밀꽃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작품이 참 많은데 뭐 김동인의 배따라기도 있고 그 근대 소설 현대 한국 단편이어서
참 의미 있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이 시간 되실 때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네, 나는 요게 더 잘 어울리겠네 라고 하는 걸 찾아주시면 좋고요. 그러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있는 자료들을 계속 올려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작품씩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한 작품씩 생각하시고요. 만일에 뭐 나는 짧은 걸로 해서 한 작품 더 하겠다 하면 잘 하셔도 돼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좀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좀 매끄럽게 잘 요 작품을 이해하셔서 녹음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자 그럼 지금처럼 핸드폰에 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셔도 되는데 조금 더 나는 퀄리티 있게 하려면 나는 조금 더 약간 잡음 같은 거라든 핸드폰도 좋은데 음악도 좀 넣고 싶다. 뭐 그러면서 잡음도 좀 줄이고 싶다. 이러면 요거를 무료 편집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다듬으셔도 되는데 그거는 핸드폰에 하셔도 전혀 무리는 없어요. 소리가 좋더라고요. 혹시 다른 팀이나 다른 카톡방에서는 어떤 녹음기 쓰는지 혹시 알아봐 주실 수 없나요? 아, 녹음기? 네, 뭐 아이폰이나 마이크? 여기 꽂으면 마이크를 아, 사는데 어떤 걸 핀 사야 마이크? 네네네. 아, 네. 근데 그 마이크가 여기에 꽂는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마이크를 사서 집에서 이렇게 스탠드로 해서 아예 홈 레코딩처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를 잘못 사면 잡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 보니까 막 20만 원짜리 마이크 샀다가 50만 원짜리 샀다가 또 몇만 원짜리 샀다가 뭐 여러 개를 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것도 안 되고 비싼 거 사놓으시고 안 쓰시고 그리고 그럼 몇만 원짜리 이게 더 좋다 그러고 이걸 쓰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저도 한번 그 마이크 부분을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단톡방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근데 저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 뭘 마- 사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맞아요.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이제 제가 만일에 20 얼마짜리를 요게 좋대요. 누가 좋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추천해 드렸는데 현아 쌤이 또 싱가포르까지 주문했는데 만일에 막 윙 거리고 안 좋으면 저는 어떡하나 그게 좀 고민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그러네요. 네. 좀 아는 대로 일단 여러 개 올려는 드려 볼게요. 그리고 선생님 저 그냥 짧은 질문인데요. 그럼요. 하세요. 이상의 권태를 읽었는데 지금 기분이 너무 다운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빠져나와요? 여기서요? 네. 그러면 이제 비상함과 러브레터를 읽어야 되나? 네. 그거는 이상한 걸 러블리를 읽어야죠. 그쵸. 그래야 될까요? 그러거나 뭐 네, 우리를 이렇게 업해주는 되게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월사금 이런 거는 배우도 아닌데 네. 이래서 제가 성우도 아니고 배우도 아닌데 너무 민망한데 근데 이제 너무 그러니까 몰입을 제 하니까요. 기준에 너무 몰입을 해서 음. 조금 기분이 다운되는데 보통 어떻게 근데 빠져나와요?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현아 쌤 다운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나더 레벨의 그분 있잖아요. 그분은 정말 기분이 다운되고 너무 삶의 의미가 없을 때 그때마다 권태를 수십 번이 됐나 하여튼 굉장히 많이 읽으셨대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현아 쌤이 다운되시는 이 부분에서 한 차원 또 조금 더 들어가시면 원래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 안에서도 지금 이제 보시다 보면 굉장히 그 안에 또 유머도 있고 해학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웃기는 거. 네. 아. 빠져나오시려면 이제 유튜브에서 뭔가 재밌는 걸 한번 보시고, 몸도 한번 흔들어 보시고,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춤도 춰보시고, 네.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현아쌤이 굉장히 그런 예술성이 여기 뭐 다 있으시지만, 네. 우리 그런 거 해보면 알잖아요. 그 드라마 해보면, 오디오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희곡 해보면 금방 아주 몰입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 장점이시거든요. 그 엄청난 감각이 살아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하려고들 신경 쪽이나 감각들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타고난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를 아주 기쁘게 생각하시면서 네. 네. 아니면 김숙쌤 한 말씀 해주세요. 좀 이렇게
우리 작품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운되신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업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한 말씀 하시고 아니, 다, 저는 네, 이 우리 현아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우 한 단계 높은 경지에 지금 다가간 느낌이 들어요. 저는 지금 겉에서 겉핥기 겉핥기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더 어, 깊은 어떤 경지로 들어가는 어떤 그 단계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 조금 더 하시면 다시 또 이렇게 맞아요. 비상할 것 오, 같은 비상. 오, 좋습니다. 그거를 충분히 즐기시면 네네, 몇 번 맞아요. 읽으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오히려 그것이 다 비상으로 체인지 될 수 있는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선아쌤도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현아쌤에게. 그냥 제가 웃기기에 기사감을 한 번 더 읽어. 좋아요. 비상하면 진짜 기사감 웃기잖아. 읽으면 뒤에가 웃기잖아요. 진짜 웃기잖아요. 오, 막, 네, 이러죠. 또 우리 주선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상황이 안 되시나요? 그럼, 명숙쌤. 어, 제가 현아 쌤처럼 그렇게 깊이 감정적으로 몰입을 못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일단은 좀 현아 쌤이 좋아하고 좀 기쁘게 느껴지는 거를 한 번 더 읽거나 아니면 그냥 좀 밝은 음악을 한번 듣는 건 어떨까요? 맞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잖아요. 지금, 지루해. 아우, 심심해. 너무 권태롭다. 그래서 뭔가 재밌는 일을 찾았는데, 거기서 또 그 재미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사람한테. 그래서 재미나 그 뭔가 바쁨, 조금 이렇게 그런 게 또 버거워서 좀 쉬고 싶어. 그럼 또 심심해, 권태로워서 또 뭔가를 찾고 이거의 연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말한 그분도 그런 네 권태로움 혹은 삶의 의미가 뭘지? 이게 도대체 여기 이럴 때마다 아마도 그 인간의 속성을 파고드는 그런 작품을 또 한번 읽어보시나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숙쌤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뵐 거고요. 그리고 그 스터디, 저희끼리 또 이렇게 팀으로 하는 것도 잘 부탁드리고, 네. 우리 마지막에 하는 좀 오래 남은 것 같아도 금방 돌아오니까 12월 14일에 졸업 낭독회도 네, 오프인지 온라인인지 네, 초대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하나 또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종료하겠습니다. 네.